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 펀디멘탈 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같은 팀의 김용환님, 강동규님, 김동희님, 김서영님, 김석중님, 성민성님, 최영준님께서 발표 자료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2017년 ICML에 게재되었던 논문인 Sharp Minima Can Generalize for DeepNet입니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플랫한 로컬 미니마에서 보다 더 일반화된 모델이 결정된다 라는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믿음을 수식을 바탕으로 반증하는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가장 먼저 논문을 요약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한 미니마에서 보다 더 일반화된 모델이 결정된다 라는 컨젝처가 지금까지 왜 받아들여져 왔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 펼치는 반증들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론적인 반증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참이라고 믿어져 왔던 컨젝처, 추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플랫한 로컬 미니마에서 보다 더 일반화된 모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플래트니스의 모호한 정의와 딥러닝 모델의 이퀴발런스 성질을 이용하여 완전히 똑같은 모델이지만 해당 파라미터 주위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플래트니스를 갖는 모델을 직접 찾음으로써 이 컨젝처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플랫 미니마에서 더 일반화된 모델이 결정된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고 플래트니스가 제너럴리제이션의 칙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손실함수의 지형, 기하학적인 모습과 딥러닝 모델 성능에 관한 막연한 추측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컨젝처란 맞다고 여겨지지만 아직 증명되거나 반증되지 않은 명제를 의미합니다. 바로 플랫한 미니멈에서 보다 더 일반화된 모델이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플랫한 미니마에서 더 일반화된 모델이 결정된다고 믿어왔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왜 이런 추측이 생겼는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어떤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파라미터에 대한 손실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점을 초기 웨이트로 시작하여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 세타1에서 저희가 모델을 얻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훈련 데이터와 분포가 조금 다른 테스트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예컨대 훈련 데이터에서 모두 더하기 1이 된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로 들어왔다고 하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손실함수 그래프는 초록색과 같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세타1에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손실값은 훈련 데이터 손실값에 비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이 점을 초기 웨이트로 시작하여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 얻은 세타2에서의 모델은 동일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 데이터와 비슷한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설명이었지만 이러한 플랫한 지형에서 결정된 모델은 이제 이 주변에서 비슷한 수준의 에러를 갖기 때문에 일반화를 더 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 이해에 필요한 몇 가지 사전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딥러닝 모델의 Observational Equivalence한 모델입니다. 이제 딥러닝 모델은 파라미터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갖지만 정확히 동일한 매핑을 갖는 모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미지수가 3개인데 방정식이 2개만 주어진다면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비유로 들 수 있습니다. 한 딥러닝 모델과 이퀴밸런트한 모델을 찾는 가장 간단한 예시입니다. 이 다음과 같이 간단한 퍼셉트론 모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풋에서 히든 레이어로 갈 때의 웨이트를 세타1,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웨이트를 세타2로 갖는 모델을 F1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액티베이션 함수가 단순하게 아이덴티티 함수라면 인풋 X에 대한 모델 F1의 아웃풋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인풋 X와 세타1을 내적하고 다음으로 바로 세타2를 내적하게 됩니다. 이때 파라미터 세타1, 세타2 대신 마이너스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를 사용하는 모델을 F2라고 하게 되면 F1과 F2는 파라미터는 서로 다르게 되지만 데이터 X가 들어왔을 때 정확히 똑같은 결과를 출력하는 이퀴밸런트한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파라미터는 서로 다르지만 아웃풋에 똑같은 인풋 X에 대해서 동일한 아웃풋 Y를 배출하는 매핑을 갖는 모델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옵저베이셔널 이퀴밸런스입니다. 다음으로 렐루 함수의 논네거티브 호모지니어티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렐루 함수는 Rectified Linear Unit의 약자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입력값이 양수이면 입력값 그대로를, 입력값이 0 이하면 0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입력값에 따른 렐루 함수의 그래프는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런 렐루 함수는 논네거티브 호모지니어티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논네거티브 호모지니어티 성질이란 우리가 모든 C에 대해서 이렇게 파이 C, 이 함수값을 우리가 모든 C에 대해서 함수값 파이 C를 알고 있을 때 이제 C의 양수 알파만큼 스케일해준 알파 C의 함수값은 이 알파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C에 대한 함수값에 알파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알파만큼 스케일해준 인풋의 함수값은 그 함수값 곱하기 알파를 곱해준 것과 같다는 성질입니다. 렐루는 C가 양수일 때 좌변은 알파 C가 양수이기 때문에 파이 알파 C는 알파 C가 됩니다. 파이 알파 C는 알파 C가 됩니다. 우변의 경우 파이 C가 그냥 C이기 때문에 알파 파이 C는 알파 C로 좌변과 같습니다. C가 0 이하일 때 좌변은 알파 C가 0 이하이기 때문에 파이 알파 C는 0이고 우변은 파이 C가 이미 0이기 때문에 전체가 0으로 좌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렐루를 함수로 갖는 퍼셉트론 모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풋 X에 대해서 먼저 가중치 세타1을 내적해줘서 X.세타1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렐루 함수를 적용해주고 다시 세타2를 내적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식을 얻게 됩니다. 이 모델식에 논네거티브 호모지니어티 성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타1, 세타2를 파라미터로 갖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렐루를 포함하는 모델식이 있다고 할 때 세타1 대신 렐루 함수 안에 세타1 대신 알파 세타1을 넣은 모델식은 이 알파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의 모델식으로부터 알파를 곱해주는 것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후에 논문에서는 이런 구조를 갖는 모델에 대해서만 컨젝처를 반증하지만 액티베이션 함수만 렐루로 사용된다면 더 깊은 모델 혹은 CNN에 대해서도 주장이 확장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배운 두 개의 개념, 옵저베이셔널 이퀴밸런스 성질과 렐루 함수의 논네거티브 호모지니어트 성질을 이용하면 이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델과
observationally equivalent한 모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타1과 세타2를 파라미터로 갖는 모델 F1을 갖고 있을 때 전에서 봤던 모델 F1을 갖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input x와 가중치 세타1을 내적해주고 액티베이션 렐루 함수를 취한 다음에 다시 세타2를 내적해주는 F1 모델입니다. 이때 세타1 대신 알파 세타1을, 세타2 대신 알파분의 세타2를 갖는 모델 F2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알파가 양수라면 렐루 함수의 논네거티브 호모지니티 성질에 의해 렐루 안에 있는 알파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뒤에 있는 알파분의 1과 만나면서 약분되면서 이제 F1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델이 됩니다. 즉 F1과 F2는 파라미터는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입력각 X에 대해서 정확히 똑같은 예측값을 출력하는 observationally equivalent한 모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세타1과 세타2를 각각 알파 세타1과 알파분의 세타2로 보내는 선형 변환을 알파 스케일 변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떠한 파라미터 세타1, 세타2를 갖는 모델 F1과 세타1, 세타2를 알파 스케일한 알파 세타1 그리고 알파분의 세타2를 갖는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은 파라미터는 서로 다르지만 정확히 동일한 입력각 X에 대해서 정확히 똑같은 아웃풋 값을 내뱉는 observationally equivalent한 모델입니다. 이제 그림은 두 파라미터 세타1과 세타2에 대한 로스 함수의 등고선입니다. 같은 색상의 선 위에 있는 모델들은 특정 파라미터 세타1과 세타2를 기준으로 알파 스케일 변환을 다양한 알파 값에 대해서 알파 스케일 변환을 하면서 만드는 observationally equivalent한 모델입니다. 즉 같은 선 위에 있는 모델들은 파라미터는 다르지만 정확히 똑같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점에서 결정된 모델은 정확히 이퀴밸런트하지만 등고선 간격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등고선 간격이 좀 넓기 때문에 플랫하고 이것은 등고선 간격이 이제 촘촘하기 때문에 샤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아도 정확히 똑같은 모델이 손실함수의 플랫한 지형에서도 등장하고 샤프한 지형에서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한 로컬 미니멈에서 이제 조금 더 좋은 모델이 결정된다 라는 말을 단정지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컬 미니멈에서 플래트니스를 비교할 수 있는 측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실론 플래트니스라는 측도입니다. 정의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저희가 양수 엡실론을 어떻게 주어져도 양수 엡실론이 주어졌을 때 어떤 로컬 미니멈 세타에서의 입실론 플래트니스는 이때의 함수값 L세타로부터 입실론보다 작게 차이 나는 파라미터의 영역의 너비입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았을 때 로컬 미니멈 L세타로부터 엡실론보다 작게 차이 나는 파라미터 영역은 이곳과 이곳이 있는데 정의에 이제 세타를 포함하는 커넥티드 셋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파란색 영역이 이 세타에서의 입실론 플래트니스가 됩니다. 이 파란색 영역의 길이가 이 세타에서의 입실론 플래트니스가 되게 됩니다. 그럼 두 로컬 미니멈 세타1과 세타2에서 입실론 플래트니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타1에서 입실론 플래트니스는 입실론만큼 차이 나는 이 영역의 파란색 영역의 길이이고 세타2에서의 입실론 플래트니스는 이 검은색 영역의 길이입니다. 세타1에서 세타2보다 더 큰 플래트니스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실론 샤프니스 측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뭐 역시 정의가 나와 있지만 요약해서 말하자면 로컬 미니멈 세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안에 있는 영역 파라미터 세타 프라임들 중에서 이제 L 세타 프라임과 L 세타의 최대값을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 로컬 미니멈 세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만큼 떨어진 이 파라미터들 중에서 L 세타로부터 가장 먼 길이 이 L 세타 프라임과 L 세타가 이때 만들어지는데 이 길이를 이제 1 플러스 L 세타로 나눈 값이고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세타에 대해서 입실론 샤프니스는 엡실론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영역에 있는 파라미터 중에 L 세타 프라임과 L 세타의 길이 L 세타 프라임과 L 세타를 가장 최대로 만들어주는 이 길이를 1 플러스 L 세타로 나눈 값입니다. 입실론 샤프니스는 이렇게 샤프할 때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이제 로컬 미니멈에서 플래트니스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이제 해시안 매트릭스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함수 f를 각 파라미터 x1, x2, xn으로 1차 미분하여 모아놓은 벡터를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 f를 각 파라미터로 2번 미분하여 모아놓은 행렬을 해시안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 파라미터로 미분한 도함수를 이제 다른 파라미터로 한 번 더 미분하는 것도 2차 미분에 속하기 때문에 해시안은 행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레디언트와 해시안은 이제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1변수 함수에서 각각 1차 미분, 2차 미분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1변수 함수의 로컬 미니멈에서 1차 미분 값은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다시 1변수 함수의 로컬 미니멈에서 1차 미분 값은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0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해야 하기 때문에 2차 미분 값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리고 볼록한 정도, 그래프가 볼록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이제 2차 도함수의 개수들의 크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변수 함수의 로컬 미니멈도 마찬가지로 이제 1차 미분에 대응하는 그레디언트 값은 0벡터가 되게 됩니다. 이제 해시안은 이제 2차 미분에 대응되고 이 0보다 크다는 이 해시안 매트릭스가 0보다 크다 그런 개념은 없기 때문에 이 해시안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여야 이제 로컬 미니멈에서는 이 해시안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입니다. 그리고 로컬 미니멈의 주변 기하적인 정보는 해시안 매트릭스의 이제 아이겐 밸류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이제 해시안의 스펙트럴 놈과 트레이스를 두 로컬 미니멈에서 플래트니스를 비교하는 측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펙트럴 놈은 특이값 중 가장 큰 값을 선택하는 놈이고 이제 어떤 행렬의 트레이스는 이 대각성분들의 합인데 이제 대칭 행렬의 경우 이 해시안은 대칭 행렬인데 대칭 행렬의 경우 이 트레이스 값은 아이겐 밸류들의 합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스를 비교함으로써 이제 그 로컬 미니멈에서 얼마나 샤프한지 플랫한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입실론 샤프니스와 해시안 매트릭스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실함수를 세타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변수 함수 때와 비슷한데 그냥 벡터 폼으로 표현한 테일러 전개입니다. 이제 저희는 세타에서 로컬 미니멈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에서 위에서 봤듯이 그레디언트는 0값이 되면서 이 텀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텀이 지어지면서 이 L세타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L세타 프라임 마이너스 L세타는 이 텀만 남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 이 텀은
이제 입실론 샤프니스의 분자에 등장하는 부분을 우변처럼 이제 해시안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분자의 맥시멈을 찾는 것은 쿼드라틱 폼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L세타 프라임과 마이너스 L세타 프라임 마이너스 L세타는 이거고 이것이 쿼드라틱 폼입니다. 쿼드라틱 폼의 최대값은 이 양옆에 곱해진 벡터가 단위 벡터라고 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행렬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스펙트럴 놈 오브 해시안 매트릭스가 됩니다. 위에서 스펙트럴 놈은 싱귤러 밸류 중 가장 큰 값이라고 했지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의 경우 싱귤러 밸류와 아이겐 밸류가 같기 때문에 스펙트럴 놈을 사용해도 무관하게 됩니다. 때 양옆에 곱해진 벡터가 단위 벡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타 프라임과 세타 프라임이 세타와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만큼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입실론 제곱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시안의 스펙트럴 놈이 크면 샤프니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플랫한 로컬 미니멈에서 더 일반화된 모델이 결정된다 라는 컨젝처를 5가지 정도로 반증합니다. 이제 위에서 살펴본 알파 스케일 변환을 이용하면 이제 서로 이퀴밸런트하지만 서로 다른 입실론 플래트니스, 입실론 샤프니스, 해시안 매트릭스를 갖는 모델들을 찾으면서 반증하게 됩니다. 결국 논문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이기 때문에 발표에서는 이제 반증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한 가지 반증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알파 스케일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해시안을 갖는 동일한 모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는 알파 스케일 변환에 의해 손실함수의 그레디언트와 해시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타1과 세타2로 결정된 모델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세타1과 세타2에서 손실값, 그레디언트 값, 해시안 값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 스케일 변환에 의해 변환된 파라미터 알파 세타1과 알파분의 세타2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파 스케일 변환된 파라미터로 결정된 모델은 옵저베이셔널리 이퀴밸런스하기 때문에 손실함수도 똑같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양변을 미분해 보면 좌변은 그냥 그레디언트 L 세타1 세타2로 바로 적어주고 우변은 체인 룰에 의해서 먼저 그레디언트로 미분을 하고 알파 스케일 변환에 대응하는 선형 변환 매트릭스에 자코비안을 곱해줍니다. 자코비안은 세타1을 알파 세타1으로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알파가 세타1의 원소의 개수 n원개만큼 있어야 하고 세타2를 알파분의 세타2로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알파분의 1이 세타2의 원소의 개수 n2개만큼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양변에 이 자코비안의 역행렬을 곱해주어 정리하면 알파 세타1과 알파분의 세타2의 그레디언트 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게 됩니다. 원래 그레디언트에 추가적으로 어떤 행렬을 곱해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해시안 행렬은 알파 세타1과 알파분의 세타2에서 해시안 행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게 됩니다. 즉, 세타1과 세타2로 결정된 모델과 알파 세타1과 알파분의 세타2로 결정된 모델은 서로 같지만 이제 서로 다른 해시안 행렬을 갖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에서 플랫한 정도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조금 더 강력한 정리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크기 m이 주어져도 알파 스케일 변환을 이용하여 이 m보다 큰 해시안을 갖는 이퀴밸런트한 성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증명은 약간의 선형대수 지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논문에서 소개한 다른 반증들의 스테이트먼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 스케일 변환을 잘 이용하면 모든 로컬 미니멈에서 입실론 플래트니스가 무한대 값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로컬 미니멈에서 플래트니스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모든 로컬 미니멈에서 평평하다는 의미보다는 이 입실론 플래트니스의 정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앞에서 살펴본 스테이트먼트로서 어떠한 크기 m이 주어져도 그보다 큰 스펙트럴 놈을 갖는 해시안을 갖는 이퀴밸런트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실론 샤프니스의 경우 또 알파 스케일을 통해 서로 다른 샤프니스를 갖지만 정확히 이퀴밸런트한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다른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변환하는 기술인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이용하면 동일한 모델을 유지하면서 미니멈 주변 지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도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문에서는 렐루를 액티베이션 함수로 사용할 경우 옵서베이션을 이퀴밸런트한 모델이지만 서로 다른 플래트니스를 갖는 모델을 찾을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는 플랫한 로컬 미니멈에서 더 일반화된 모델이 결정된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똑같은 모델이지만 플래트니스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컬 미니멈에서의 플래트니스를 모델의 일반화를 나타내는 성능의 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자는 보다 더 일관성 있는 플래트니스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선님.